후설의 지향성 이론으로 이미지에 대한 의식을 설명하는 우리가 한 장의 이미지에서 무언가를 본다면 그것은 바라보는 사람의 의식이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로 보고 있는 건 뭘까요? 저의 질문에 여러분이 떠올린 그 장면은 혹시 어떤 장면인가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왜 그 장면이 떠올랐나요?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술의 매력은 답을 찾아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장의 사진에서 무언가를 봤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식이 그 본 무엇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장폴 사르트르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 일수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어 술술 풀려나가곤 한다. 알랭드 보통. 여러분 카페 좋아하시죠? 전 국민의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하던데 카페 사장이 되는 거. 왜 카페에 가면 공부가 잘 될까요? 여러 이과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체능계인 저로서는 사실은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까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화라산 정상 분화구에 있는 풍경입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붉은 이유는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GFX 100IR이라고 적외선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로 촬영한 거죠. 코로나 때 우리가 체온을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계속 우리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잖아요. 대상을 형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시광선은 형체와 컬러로 보지만 온도로 본다는 것.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화라산을 온도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됐고 그런 맥락에서 이 아름다운 풍경 그러나 매우 공포스러운 이 화라산 분화구의 풍경을 온도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2022년에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GFX 챌린지 때문에 다녀왔었죠. 철새들이나 얘네들은 자기장을 보고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도로가 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적외선과 자외선을 볼 수 없고 가시광선의 영역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시광선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그 적정 영역만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사진이 적외선 사진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익숙하게 판단해왔던 이 사진에 대한 평가를 그때부터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진을 사실이나 진실이라고 늘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로 남겨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뭐 어때? 이해가 안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해는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하면서 혹은 이쪽 분야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오해가 이해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철석같이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믿고 있던 그 믿음, 사실에 근거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들이 하나둘씩 거짓말로 느껴지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모호한 경계에 위치했다는 어떤 그런 판단 불가한 어떤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내가 이해한다고 믿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저해하고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내가 믿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 보기 시작하고 내가 너무 뜨겁게 와 이거는 막 너무 감동적이야 이거는 최고야라고 그 순간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이 지나고 나서는 조금 객관성 소위 말해서 거리를 조금 두려고 하는 습관이 좀 생겼는데요. 여러분 본다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 당연히 이해를 요구합니다. 사진은 관찰하는 자의식을 바라보는 과정이다. 존 버거. 사진은 주로 은유법으로 표현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은유법의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맑고 깨끗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빗대어서 표현한 거라면 여러분이 느꼈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뭔가 파랗고 깨끗하니까 20대, 30대 혹은 10대? 그리고 뭐 피부는, 머리는 혹은 옷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건 일본 큐슈 지역의 가고시마 북쪽에 위치한 키리시마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키리시마의 신모에다케라는 유명한 화라산 바로 옆에 가라쿠니다케라고 하는 한국악이라고 하는 곳의 칼데라입니다. 소위 말해서 화산의 분화구인 거죠. 맑고 깨끗한 호수 아래 저 땅 밑에 아주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물이 뜨거운 건 아니고요. 이 물이 뜨거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20, 30대의 맑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뭔가 좀 복잡해지지 않나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파도가 치고 있는 장소는 굉장히 어떤 망망대해처럼 보이고요. 샷의 크기는 클로즈업과 미디엄 샷 차이고요. 시점은 아이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샷의 크기와 감정의 크기 비례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 사진이 어떤 사람의 내면 세계,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은유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진의 매력은 설명이 아니라 암시하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사진은 그냥 보면 현실의 모양을 하고 있는 2D의 그래픽에 불과하지만 거기에는 무언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내포된 무엇을 관찰하는 나의 의식을 보게 됩니다. 객관화시킬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사진을 볼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시나 추상으로 가는 길은 구체적인 것에 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점점 더 이해가 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피사체를 선택한다고 믿었는데 피사체가 나를 선택하는 순간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했던 그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시각 한번 해보죠. 혹시 뭐 썸남 썸녀한테 좀 한심한 실수를 해가지고 마음의 후회가 지금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퇴근 후에 혹은 어떤 상황에서 혼자서 조용하게 이 조용함을 즐기면서 술을 드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장의 사진에서 어떤 사진이 좀 여러분한테 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한테 더 가깝게 붙어 있나요? 표현할 수 없는,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는 말과 글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과 글이라는 그물로 잡지 못하는 삶의 리얼리티가 있는 거죠. 촘촘한 그물로도 잡을 수 없는 그 현실을 우리는 잡기 위해서 사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과 글이라는 촘촘한 그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리얼리티는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고요. 우리는 그러한 삶의 리얼리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포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하철에 내릴 때 옷자락에 문이 끼이며 큰일 나죠. 디테일이란 그런 겁니다. 그 자체로는 하찮은 거지만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 말이 그 사람의 삶보다 너무 앞서 있거나 너무 화려하면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의 삶이, 행동이 말보다, 언어보다 너무 앞서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다혈질이라고 부릅니다. 내용과 형식의 일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서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비슷한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화려한 말을 하든 소박한 말을 하든 말을 어눌하게 하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서 신뢰할 만한 요소를 발견하기도 하는 거죠. 좋은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의 내용과 사진의 형식이 일치되는 것,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색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사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진을 좀 배우는 학생들이 색감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여러분 사실 색감은 사진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피부 톤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장식적인 요소일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작가가 최초의 관찰자가 되어서 포착한 그 현실 속의 디테일, 그 디테일이 형식이자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이제 개찰구를 지나가는데 저 밑에 지하철이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때요? 막 조급해서 막 계단 막 뛰어 내려가죠. 지하철 어떻게든 타려고. 그래서 막 뛰어 내려가서 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내 문 앞에서 문이 딱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입고 있던 가방이 혹은 내가 입고 있던 코트의 아주 많은 부분이 문에 낀 채로 지하철이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공포스럽죠? 그 지하철에 가는 방향대로 내 인생이 다 빨려가겠죠? 디테일이란 그런 겁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문장 기억나시죠? 정확을 기하는 일, 그 한 가지만 신경 써보라고 했던. 풍차가 악마로 보인다면 가감없이 악마로 묘사하고, 풍차가 풍차로 보인다면 풍차를 풍차로 묘사해야 되는 거겠죠. 저 혼자서 막, 이제 뭔가 어떤 말로 마무리할까? 어떤 말로 해야 좀 멋있을까? 어떤 말로 해야 좀 간지가 날까? 소위 말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 대신에 어떤 문장을 남겨야 된다면 딱 두 가지 문장을 남기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상의 정확을 기하는 일을 추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진은 관찰하는 자의식을 바라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존 버거의 문장을 남기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진 수업이라고 하면 카메라 수업 또는 예쁜 사진을 위한 촬영 수업이라고 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진은 촬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코드나 관습 같은 시스템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사진을 통해서 이해하고 영상 언어, 즉 사진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저의 사진 강의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총 8편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존 버거의 문장, 사진은 관찰하는 자의식을 바라보는 과정이다를 생각해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